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로냐는 람보르기니가 있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슈퍼카,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페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좀 약간 파트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람보르기니다 라고 아니면 람보르기니 컬렉션이다, 매니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폭스바겐에 인수되기 전에 그 디아블로까지를 이제 람보르기니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폭스바겐 차다 아니면 아우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 차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페라리는 레이스용 차를 갖다가 이제 로드카로 이제 만든 회사고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스포츠카는 자기네들은 생각을 안 했답니다. 뭐야, 람보르기니 다 지금 스포츠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람보르기니가 처음에 아예 테마로 잡고 컨셉을 잡았던 거는 럭셔리 GT 쪽이었지 스포츠를 위한 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스포츠카나 GT카가 뭐 별로 크게 이제 구분이 없어지고 그 벽이 이제 좀 많이 무너진 편인데, 예전에는 스포츠카하고 GT는 굉장히 나눠져 있는 분야였었어요. 스포츠카는 말 그대로 이 차를 가지고 레이스를 하는 차를 얘기를 했었고, GT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차. GT의 탄생 자체가 부잣집 도련님들이 차를 타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차가 바로 GT거든요. 그랜드 투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람보르기니는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가 페라리를 찾아가서 따졌다, 이 차 잘못했다, 그래서 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은 실제하고는 조금 다르고 후세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부풀려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박물관은 가장 큰 줄기가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있던 시절, 그리고 폭스바겐의 인수 후에 나왔던 모델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걸로 이제 좀 유명하죠.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게 저게 아마 우라코라는 모델인데 마르첼로 간디니가 디자인을 했죠. 그리고 뭐 현대 슈퍼카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미우라, 뭐 이런 차들이 같이 있고, 그 밑에 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우디로 넘어간 이후에 나온 차들이죠. 가야르도라든가 아벤타도르 같은 차들이 이제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박물관이라기보다도 그냥 큰 쇼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뭐 그래도 람보르기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레스토랑이 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이 근처에 가시면은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박물관이 또 있어요. 예, 여기도 또 이제 할 얘기가 많은 게, 엔초 페라리랑 함께 이제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논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거든요. 람보르기니 이제 설립자면서도 어떻게 보면 슈퍼카의 그 기원을 만든 남자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타고난 사업가이자 이 사람은 자동차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발자취가 이제 남아있는 공간인데, 람보르기니가 자동차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1차 대전 때인가 2차 대전 때 이 사람이 이제 정비공으로 군에 입대해서 그때 이제 기계를 만지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걸 이제 기술병으로 입대를 했다가 제대를 하면서 이탈리아가 이제 거의 뭐 전쟁 때문에 황폐화가 되니까 유럽 전역 마찬가지죠. 황폐화 됐을 때 트랙터를 팔아서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곳이 이제 람보르기니 트랙터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는 가면은 보다 이제 고전적이고 클래시컬한 람보르기니 이제 모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미우라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우라코, 그다음에 실루엣 같은 차들, 진짜 몇 대 안 만든 차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이 공간은 사실은 람보르기니 어떻게 보면은 정수, 얘네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정통성이 어느 방향이냐 하는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좀 전에 봤던 람보르기니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은 람보르기니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는 인간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어떤 쪽으로 꽂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람보르기니가 이제 유명한 게 이거잖아요. 시저스 도어. 네, 문 위로 열리는 거. 쿠타치부터 시작했던 이 시저스 도어인데, 이 시저스 도어를 디자인을 마르첼로 간디니가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베르토네 시절에 이 마르첼로 간디니가 여러 가지 스케치 도안을 가지고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를 만났는데,
페르치오 람보르기니는 이 시저스도어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왜 싫어했냐면은 우리 차를 살 사람들은 남의 눈에 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보수적인 고객층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파격적인, 문 열림까지 파격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워낙 디자인이 독특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람보르기니에서 처음 나온 그 시저스도어를 올린 차가 이 쿤타치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이 쿤타치는 페르치오 람보르기니가 회사를 떠난 후에 나온 차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페르치오 람보르기니가 쿤타치 개발에 관여는 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차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페르치오 람보르기니가 실제로 람보르기니를 설립하고 람보르기니에 머물렀던 시간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이 회사가 뭐 파워텍에도 팔리고 그다음에 크라이슬러에도 팔리고 여기저기 막 팔려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의 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자리를 이제 잘 잡았죠. 네. 이후에 이 람보르기니는 페르치오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패밀리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자동차 사업부는 전부 다 이제 다른 회사에 팔려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폭스바겐까지 넘어갔지만 이때 이제 갖고 있던 사업이 뭐가 있었냐면 와이너리하고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패션은 아직도 그 람보르기니 패밀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람보르기니 담배를 판 적이 있어요. 그게 람보르기니 자동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람보르기니 패밀리가 소유하고 있는 람보르기니 패션 쪽, 굿즈 쪽하고는 연관이 있어서 거기에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외국을 돌아다녀 보면은 그런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